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우리 몸의 체중을 견뎌내는 주요 부위 발목. 유독 자주 접질리고 삐끗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어떤 질환을 유발할까요? 어머,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네, 방금 왔습니다. 아, 방금 오셨군요. 아니, 오늘 사진에서 본 것만큼 지금 너무 멋지십니다. 별 말씀을. 예.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할 주제 발목 건강입니다. 예. 발목을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너무나 흔한 손상이죠. 이제 발목 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염자란 발목을 삐었어요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의학용어로 따지면 이제 내번 손상, 외회전 손상인데요. 내번 손상은 카메라에 잡혀주시면 이런 식으로 발목이 가장 흔하게 접질리는 자세죠. 네. 외회전 손상은 이 발이 땅에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도는 식으로 다치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도는 식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외쪽으로. 안쪽으로. 예, 외측으로 외회전. 아, 외회전. 예,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발목이 손상을 입는 겁니다. 유독 자주 접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으실까요? 보통 운동선수나 네. 군인들이 많이 다치는데, 뭐 운동선수는 당연히 운동을 좀 하다 보면 접질리기가 쉽죠. 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하시는 어떤 지형적 요인 때문에 자꾸 접질리는 경우가 많고요. 네. 발목을 자주 접질리면 뭐 일회성으로 한번 접질리는 건 대부분은 뭐 큰 문제 없는 경우가 많은데, 반복적으로 접질리게 되면 만성 불안정성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목 불안정성이란 어떤 걸까요? 인대가 파열되면은 그 치유가 되거든요. 아무리 심하게 파열된다 하더라도 치유는 돼요. 하지만 이게 늘어나서 치유가 되게 되면은 그 인대의 길이가 좀 늘어나면서 그 잡아주는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발목이 자주 접질리게 되는 거를 만성 불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이게 5년, 10년, 20년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좀 나이가 드셔서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발목을 자주 삐끗하면 발목 염자가 오고 발목 불안정성이 발전을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MR 영상을 보시면은 저게 1단계 손상입니다. 네. 검은 선이 인대예요, 발목 네. 인대. 정확히 말하면 전겁이 인대인데, 네. 저게 조금 늘어나거나 붓기만 한 정도고요. 연결성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죠. 네.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이제 2단계 손상입니다. 검은 선이 네. 일자로 가던 게 좀 웨이비해졌죠. 네, 그럼요. 가운데서 네. 부분 파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런 상태에서 치유가 된다면은 좀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저거 보통 한 1, 2mm, 2, 3mm 정도. 네. 이건 완전 파열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검은 게 완전 위치가 바뀌었죠, 이제. 그죠. 아예 바뀌어버렸네요. 약간 사선으로 가던 게 위로 쓴 것처럼. 네. 저런 경우에는 치유가 되더라도 치유가 안 될 수도 있고,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저것보다 이전보다 더 늘어나서 낫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잡아주는 구속력이 넓어져 버리니까 헐렁해지죠, 발목이. 그러니까 더 자주 접질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사소한 동작에서 인대가 잡아주질 못하니까 자꾸 삐끗하는 일이 발생하는 걸 그 만성 불안정성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발목을 접질렀을 때 타격을 받는 그 손상 부위는 어디일까요? 네. 그 사진을 보시면은 인대가 발목에 3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전겁이 인대하고 종비 인대가 가장 많이 손상을 받고, 후겁이 인대는 좀 탄탄해서 잘 손상을 안 받습니다. 저 인대는 보통 한 8mm 정도 되고요. 네. 폭이. 두께는 굉장히 얇아요. 한 1, 2mm 정도로. 그래서 쉽게 다칠 수 있는 구조물이죠. 이렇게 발목 염자로 인한 손상이라면 네. 인대가 찢어졌다와 같은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RI상 약간 뭐 늘어나기만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염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대 파열인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끊어지는 거예요. 네. 수술 영상을 보시면은 저 잡고 있는 게 인대가 끊어진 양 끝단입니다. 어머머, 딱 끊어진 게 느껴지네요. 예, 저기 이제 끊어진 거죠. 저것이 이제 이렇게 잡고 흔드는 게 인대고, 완전히 파열되는 건 저런 양상인 거죠. 예. 파열되면 아예 저렇게 끊어져서. 실제로 저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죠. 갭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만큼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발목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 네. 어떤 증상을 동반하게 될까요? 붓고요. 안에서 출혈이 있기 때문에 저기 압통도 심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보통은 완전 파열인 경우는 보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보행까지 못할 정도로 네네. 되나요? 보행이 어렵다면 네.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겠네요. 처음에는 근데 다 아파요. 그쵸. 접질리고 직후. 조금만 삐끗해도 아픈데. 예, 직후에는 그래서 이게 완전 파열인지 부분 파열인지, 그리고 아주 극 초기에는 아직 다 붓지도 않았기 때문에
감별이 안 되고요. 보통은 깁스하고 약 드시고 한 5일, 최소한 5일 정도 지켜봅니다. 아, 붓기를 가라앉힌 뒤에 네네. 수술을 하나요? 그래서 아니 수술이 아니고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 네네네. 근데 5일 후에도 여전히 많이 부어 있다면, 그리고 많이 아파하고 못 걷는다면 완전 파열일 가능성, 즉 심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발목 염자, 이런 행동은 위험하다. 염자를 일으키는 특정 상황들이 있을까요? 달리는 동작이 많이 좀 발생하고요. 축구, 농구, 뭐 족구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힘을 좀 써야 되는 운동들, 이런 경우에도 발목 염자 손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게 되는 걸까요? 이제 딱 보면은 많이 부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각각의 인대 부위를 손으로 눌러보거든요. 거기서 많이 아파하시면 압통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엑스레이 검사를 해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골절이 있는지 감별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 파열이 있다면,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정상입니다. 이 왼쪽 발목 정상. 관절이 간격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 이게 발목을 자꾸 이렇게 틀어보는 검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위에 네모난 뼈가 공간이 확 열리는 것이 보이죠.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인대 파열이 좀 심하구나, 간접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발목 염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1단계나 2단계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는 거의 뭐 약간만 부은 정도이기 때문에 보조기나 아니면 좀 안정 약물 치료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요. 2단계부터는 보통은 통깁스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3단계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나이나 직업, 남자냐 여자냐, 어떤 환자의 요구도에 따라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은 일단 늘어나서 낫는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저렇게 벌어진 인대가 저절로 자석처럼 쭉 가서 짧아져서 낫지는 않습니다. 늘어진 인대는 다시 복구되기가 좀 힘들겠네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하지만 늘어나서 낫는다 하더라도 못 걷는 건 아니에요. 걷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운동할 때만, 아니면 불안정한 자세에서 접질리는 반복 어떤 일만 일어나는 것이지, 네.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고 뭐 한 50대 중반이시고 뭐 운동할 일은 별로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수술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뭐 20대 초반이고 남자고 축구를 좋아한다거나 축구 선수다, 꼭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학생인 경우는 뭐 흉터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운동 좋아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좀 더 봤다가 나중에 불편하면 그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또 저기 좀 되고요, 그게.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급성기에는 아직 인대가 다 파열된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직접 봉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성기가 되면은 이제 늘어나서 나은 상태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성 불안정성이 된 거죠. 그때는 늘어난 인대를 가운데서 끊어야 돼요. 가운데서 끊고 네. 짧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제 손이 인대라면 원래는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네. 길이가 늘어나서 나서 이렇게 됐다 손 치면 여기서 끊고 요거를 요렇게 겹쳐서 봉합해준다 하는데, 겹쳐서 단단하게 봉합해야 되는군요. 예, 영어로 표현하면 뭐 팬츠 오버 베스트라는데, 바지 올려서 입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바지를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책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팬츠 네. 오버 베스트 테크닉이라고 이렇게 봉합해서 요 중첩 봉합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수술법이고요. 좀 심한 경우에는 인대를 뭐 자기 거든 타인의 것인데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수술하는 방법에도 절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네, 방법이 다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목 염자 치료에 있어 재활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인대가 늘어나서 낫는 걸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인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게 이제 근력 강화거든요. 네. 그래서 비골근 강화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골근 강화 운동. 복숭아뼈의 뒷부분으로 후 외측으로 해서 이 비골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다리를 보통 삐는 게 이 자세잖아요. 이렇게. 그쵸? 요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딱 두드러지게 나오는 게 힘줄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비골근 건입니다. 비골근 건. 예, 이 힘줄이 강해지면 이 발목이 꺾이는 자세에서 좀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골근 강화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또 발목 인대가 파열되게 되면 그쪽에 말초신경이 조금 손상을 입게 되면서 평형 감각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고유 수용 감각 훈련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재활 치료 시에 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재활을 좀 많이들 조금
원하시는데 빠른 재활을 네. 보통 그래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재활을 나누는데 1단계는 프라이스라고 영어로 해서 네. 첫 번째 프로텍션, 보호한다는 거죠. 네. 깁스나 좀 이렇게 붕대로 감아주고 네. 그다음에 목발도 하고 그다음에 디디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레스트는 쉬란 얘기고 아이스는 냉찜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컴프레션 압박을 해줘서 붓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해줘야 부기가 빨리 빠지니까. 그리고 엘리베이션 올려놔야지 좀 부기가 빠집니다. 위로 붓기 빠지는 것처럼 네. 올려놓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한 1, 2주 정도 하면은 통증도 좀 가라앉고 부기도 좀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비골건 강화 운동하고 관절 운동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걸 좀 해주셔서 이제 근력 강화를 좀 시작을 하고 이제 3단계가 고유 수용 감각 회복 운동인데 네. 이 말 그대로 눈 감고 서서 한 발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예. 이게 정말 쉬운 건데 예, 또 저- 저렇게 다치면 잘 안 됩니다. 다치면 잘 안 되겠군요. 예.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단계별로 재활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다쳤을 때 너무 무리해서 빨리 재활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 치유를 바랄 때도 인대가 최대한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야지만 길게 봐서는 좋은 거기 때문에 네. 꼭 빠른 재활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충분한 휴식을 한 뒤 예. 그 다음에 재활하는 게 좋겠네요. 예. 어느 정도 인대가 안정적으로 좀 치유된 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삐거나 접질렀을 때 주로 받는 찜질이잖아요. 네. 꼭 냉찜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초반에는 꼭 냉찜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온찜질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붓고 더 아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뭐 한두 달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부기가 싹 빠지면은 이제 그때는 온찜질을 좀 해주면서 좀 근력 회복에 좀 도움되는 어떤 그 운동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부어있을 땐 냉찜질, 붓기가 예. 가라앉으면 온찜질. 예. 그렇다면 이 발목 염좌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좀 하고 운동하는 게 좋고요. 격한 운동을 하실 때는 이제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조기나 테이핑을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다 테이핑하고 운동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축구를 잠깐 했을 때 이런데 테이핑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게 맞아요. 근육 보호네요. 그게 직업적으로 이제 다 알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도 운동 정말 좋아하신다면 테이핑 하고 하는 게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발목 염좌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발목 염좌는 매우 흔한 외상인데요. 치료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라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